제가 그날 겪은 일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질 줄 몰랐습니다. 여수의 이른 오전. 그의 이름은 박영우, 72세다. 한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 다른 한 손에는 아내의 사진이 들려 있다. 사진 속 젊은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다. 박영우는 지난 겨울 아내를 여의고 혼자가 되었다. 폐암이었다. 마지막 날 아내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 손을 놓기 전 아내는 말했다. 여보, 여수 가서 그 게장 한 번 더 먹고 싶어? 당신이 주던 그 맛처럼 좋은 건 못 먹었어. 박영우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수에 왔다. 아내가 좋아하던 그 게장집을 찾기 위해. 박영우가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간다. 바닷바람이 옷깃을 친다. 횟집, 젓갈 가게, 기념품점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다. 노인은 매 모퉁이마다 멈춘다.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여보, 여기였지. 그때 우리 여기서 회 하나 시켜놓고. 그렇게 걸어가다 멈춘다. 골목 끝에 간판이 보인다. 황금게장. 아래에는 방송 출연점이라는 글씨도 보인다. 옛날의 낡은 건물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 화려한 로고와 밝은 조명이 들어서 있었다. 박영우는 한참을 그 간판을 본다. 35년이 지났다. 가게 이름도 바뀌었고 인테리어도 달라졌다. 하지만 그 자리가 맞다는 것을 박영우는 안다. 두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웃던 그 자리. 박영우가 시계를 본다. 오전 10시 55분. 손님 없을 때가 낫겠지.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민다. 종이 작게 울린다. 안은 밝다. 고급 인테리어의 따뜻한 조명. 벽면마다 TV 캡처, 셀럽 사인, 트로피가 빼곡하다. 한 직원이 다가온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저 혼자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살짝 굳는다. 아, 혼자세요? 그럼 주문이 조금 제한될 수 있는데요. 박영우가 말한다. 괜찮습니다. 2명분 시킬게요. 하나는 포장하려고요. 직원이 망설이다가 말한다. 오늘은 예외로 해드릴게요. 예외라는 단어가 유난히 무겁게 들린다. 박영우는 창가 자리로 안내받는다. 그는 앉아 창밖의 바다를 본다. 갈매기가 날고 있다. 나레이션이 흐른다. 박영우는 이 자리가 아내와 함께 앉던 자리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아주머니가 스스로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다. 멀리서 오셨어요? 게장은 꼭 드셔보셔야죠. 그 따뜻한 목소리가 그립다. 하지만 이제 여기는 다른 곳이 되었다. 주방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온다. 얼마 후 음식이 나온다. 윤기 흐르는 간장게장, 김오르는 된장찌개, 반듯하게 담긴 밑반찬들. 박영우는 젓가락을 조심스레 짚는다. 게살을 발라 밥 위에 올리고 천천히 비빈다. 그 손놀림은 마치 의식 같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가가 젖는다. 여보, 그 맛이에요. 당신이 정말 좋아하던 맛이에요. 조용한 중얼거림이다. 하지만 그 순간 식당 안이 부산해진다. 단체 손님들이 들어온다. 직원들이 분주해진다. 박영우의 테이블은 점점 구석으로 밀린 듯해진다.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는다. 몇 분이 지났을까? 식당 문 쪽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린다. 거기 혼자 온 손님 아직도 안 드셨단가? 짙은 화장을 한 중년 여자가 계산대를 나온다. 사장이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박영우를 내려다본다. 나레이션이 들어간다.
인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경제적 빈곤도 신체적 고통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람이 아니라 효율성으로 평가받는 순간이다. 그 순간이 왔다. 사장이 말한다. 전라도 사투리가 묻어난다. 혼자 와가지고 두 자리나 차지하고 있네. 이거 봐. 지금 단체 예약 손님 들어온다니까. 얼른 드시고 좀 비워주셔야지. 박영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한다. 조금만 더 먹고 나가려고요. 조금만. 허참, 벌써 20분이 넘었구먼. 혼밥 손님이라 이 모양이요. 자리만 차지하고 회전도 안 되니까. 사장이 고개를 돌리며 직원들에게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한다. 이래서 혼밥 손님 받기 싫다니까. 괜히 자리만 차지하잖아. 주변 손님들이 슬며시 시선을 돌린다. 박영우의 얼굴이 붉어진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 순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남녀 2명이 비로소 고개를 든다. 30 즈음의 남자와 여자다. 스마트폰 삼각대가 그들 테이블에 놓여 있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다. 그들의 표정이 굳는다. 이것은 먹는 콘텐츠가 아니라 보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남자가 슬며시 카메라를 옮긴다. 박영우를 향해. 여자가 남자의 팔을 짚으며 무언가 속삭인다. 이들은 이미 카메라를 돌리고 있다. 사장이 비웃으며 말을 덧붙인다. 게장은 맛있단가. 그거 2명분이라 양 많으니까. 못 드시겠으면 남겨두세요. 포장은 안 해드려요. 요새 위생 단속 심해서 우리도 곤란하거든요. 그 말투에는 미안함이라곤 전혀 없다. 박영우는 젓가락을 든 채 고개를 숙인다. 예, 금방 먹고 나가겠습니다. 예, 금방요. 그 금방이 너무 길면 곤란하니까. 사장이 신발 굽소리를 내며 뒤돌아간다. 식당 안 공기가 한순간에 식어버린다. 박영우는 다시 밥을 떴지만 밥알이 목을 넘기지 않는다. 나레이션이 흐른다. 식사의 의미는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다. 누군가와 함께 앉아있다는 존재의 확인이다. 하지만 이 순간 박영우는 자신의 존재가 방해라는 것을 느낀다. 서둘러 먹은 박영우는 계산대로 간다. 조심스레 물어본다. 남은 거 포장은 안 되는지요? 2인분을 시켰는데요. 직원이 빠르게 대답한다. 네, 안 돼요. 상함은 웃잘라고요. 단호한 목소리다. 박영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계산을 하고 돈을 낸다. 그 자리에는 반쯤 남은 게장이 식어가고 있다. 누가 주워 먹지 않을 그 게장. 아내를 위해 남겨둔 한 그릇. 박영우가 천천히 문을 나간다. 여수의 오후 햇빛이 그를 비춘다. 식당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박영우는 잠시 멈춘다. 손이 떨린다. 혼자라는 것이 이렇게 잘못된 것인가? 아내를 여인 사람이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인가? 박영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없다. 바로 지금 그 식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식당 내부. 박영우가 나간 직후 옆 테이블의 유튜버 남자가 카메라를 재빨리 정리한다. 여자가 그의 팔을 잡는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하다. 진짜 봤어. 저 사장이 노인한테 한 짓? 남자가 노트북을 꺼낸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인다. 영상을 편집하고 있다. 이거 올려야 된다. 진짜 봐줄 수 없는데. 여자가 말한다. 제목을 뭐로 해? 관광지 식당에 민낯 이렇게. 남자가 중얼거린다.
아니야. 더 강해야 돼. 노인혼밥 손님 모욕하고 쫓아내는 여수 유명 식당. 이 정도? 손가락이 SNS 앱을 켠다. 유튜브 채널 페이지가 열린다. 조회수 몇만, 꽤 있는 채널이다. 그들은 이 영상이 반응이 있을 것을 안다. 왜냐하면 이것은 먹는 콘텐츠가 아니라 현장 고발이기 때문이다. 남자의 손가락이 업로드 버튼을 향해 이동한다. 올릴게. 클릭. 영상이 올라간다. 그렇게 시작되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파도. 여수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몇 분간의 일이 이제 전국으로 흘러나간다. 댓글이 달리고 공유가 되고 뉴스가 떠오른다. 박영우는 아직 여관방에서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 영상이 올라간 지 12시간이 채 안 돼서 전국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화면이 검은색으로 시작한다.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린다. 계속 울린다. 끊임없이 화면에 숫자들이 떠오른다. 조회수 10만, 조회수 50만, 조회수 100만. 유튜브에 올라간 그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댓글창은 폭주했다. 공유 버튼은 쉬지 않았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뉴스 채널들이 움직였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는 황제게장이었다. 그 아래 혼밥, 노인 모욕, 여수 식당이라는 단어들이 꼬리를 물고 따라붙었다. 화면이 전환된다. 댓글들이 빠르게 스크롤된다. 진짜 이게 사람 대하는 태도냐? 관광지 식당들이 다 이 모양이라는데. 저 사장 신원 파악 안 됐나? 72세 할아버지인데 혼밥한다고 쫓겨났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인터넷은 이미 조사를 시작했다. 사장의 신원, 식당의 과거 리뷰, 위반 사항들. 누군가는 이미 찾아냈다. 황제게장의 위반 기록들, 위생 적발 2회, 무단 가격 인상 1회, 그리고 가장 최근의 댓글들. 화면에 네이버 리뷰가 떠오른다. 혼자 온 손님이라고 무시하더라. 서빙이 무례해요. 다시는 안 갈 거예요. 1인 손님은 환영 안 한다고 노골적으로. 이미 있었다. 그 사장이 혼밥 손님들에게 한 모욕. 하나, 둘이 아니라 여러 번. 댓글창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다. 화면이 전환된다. 여수 경찰서. 한 경찰관이 휴대폰을 본다. 그 화면에는 황제게장 영상이 보인다. 그의 표정이 굳는다. 휴대폰이 울린다. 상사에게서 온 전화다. 이거 봤나? 뉴스 다 떴어. 관광도시 여수에서 이런 일이. 화면이 빠르게 전환된다. 여수시청. 복도를 걸어가는 공무원들. 회의실 문이 열린다.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는다. 벽면에 프로젝터가 켜진다. 그 안에 나오는 것은 황제게장 영상이다. 사장이 노인을 모욕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시청 공무원이 말한다. 위생과에서 즉시 현지 조사 들어가야겠습니다. 다른 공무원이 받아친다. 이미 시장님께서 지시 내리셨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관광도시 이미지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한 것은 정부였다. 관광지의 명성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움직였다. 단속을, 조사를, 언론 대응을. 화면이 여수의 골목으로 돌아온다. 황금게장 앞. 아침 9시. 문이 열린다. 사장이 나온다. 신문을 손에 들고 있다. 헤드라인에 관광지 식당의 민낯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다. 그 아래 자신의 식당 이름이 보인다.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손가락이 떨린다. 이게 뭐냐고. 사장이 휴대폰을 켠다. SNS가 터진다. 자신의 식당명으로 검색하면 부정적인 댓글들이 물밀듯이 쏟아진다. 1시간에 500개, 2시간에 1000개. 사장이 식당 직원들을 모은다. 여직원 셋, 남직원 둘이 모인다. 야, 너희들 봤나? 어제 그 할아버지 때문에 이 난리야. 한 직원이 말한다. 사장, 댓글 봤어요? 맨날 혼밥 손님들이. 사장이 손을 들어 올린다. 내가 뭐 잘못했냐? 단체 손님 들어온다고 해서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을 뿐인데. 다른 직원이 작게 말한다. 사장님, 근데 저도 그때 상황 좀 심했던 것 같은데요? 사장의 눈이 날카로워진다. 뭐가 심했어? 우리 식당은 회전이 빨라야 장사가 된다고. 개인 사업하는 입장에서 혼자 와서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정상이냐? 직원들이 입을 다문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가워졌다. 사장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상황을 몰라주는 세상이 억울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그 판단은 되돌릴 수 없었다. 화면이 라디오 스튜디오로 전환된다. 라디오 진행자가 말한다. 네, 우리 청취자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르신을 모욕한 그 식당. 관광지라는 이유로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전화가 들어온다. 청취자다. 진행자님, 저 식당이 우리 동네예요. 진짜 그 식당 그렇습니다. 맨날 혼자 오는 손님들한테 무례해요. 한 번은 잔돈이 없다고 환불도 안 해줬대요. 라디오가 계속 나간다. 뉴스 앵커도 나온다. 아침 뉴스에서 관광지 식당의 혼밥 차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이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에 여수시청에서는 하루 만에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사장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밀려온 파도였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세상은 그를 가해자로 봤다. 화면이 황제개장으로 돌아온다. 오후 2시 시청 공무원 2명이 들어온다. 가슴에 공무원 신분증이 달려있다. 위생과 청소년 보호 담당관. 그들의 표정은 엄격하다. 황제개장 사장님 계세요? 사장이 나온다. 표정이 불안해 보인다. 네, 제가 사장입니다. 뭔가요? 공무원이 말한다. 최근 영상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위반 기록도 있고요. 오늘 위생 점검을 하겠습니다. 사장이 얼굴이 붉어진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 영상 때문에 이러는 거죠. 나 억울해. 난 그냥 손님들 밖에서 기다리니 자리 비워달라고 했을 뿐이야. 공무원이 차갑게 말한다. 사장이 입을 다문다. 공무원들은 식당 곳곳을 둘러본다. 냉장고를 열어본다. 주방 바닥을 점검한다. 노트에 뭔가를 적는다. 사장은 옆에서 떨리며 지켜본다. 그 과정을 촬영하는 또 다른 카메라가 있다. 누군가의 휴대폰이다.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이미 녹화 버튼을 눌렀다. 사건은 확산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확산 속에서 현실적인 압박들이 시작되었다. 단순한 여론을 넘어 제도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사장은 이제 본인의 말이 아니라 법규와 맞서야 했다. 화면이 박영우의 여관방으로 전환된다. 오후 3시 박영우는 침대에 누워 있다. TV가 켜져 있다. 뉴스 화면에 자신의 뒷모습이 나온다. 자신이 식당을 나가는 장면이다. 박영우가 TV 리모컨을 든다. 채널을 끈다. 손이 떨린다. 여관 주인이 문을 두드린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박영우가 힘없이 대답한다. 예. 괜찮습니다. 어르신, 다 유명해지셨네요. 기자들이 자꾸 옆 골목에서 박영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박영우는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자신은 오직 아내의 추억을 따라 여수에 왔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자신은 피해자가 되었다.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아직 그는 알지 못한다. 화면이 다시 황제개장으로 돌아온다. 오후 5시 손님이 들어온다. 젊은 커플 30대로 보인다. 점원이 다가온다. 어서 오세요. 남자가 말한다. 저 뉴스 봤는데 여기가 맞나요? 그 사건 난 곳? 여직원의 얼굴이 굳는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우리 다른 데 갈게요. 커플은 다시 문을 나간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 손님이 들어온다. 뉴스를 본 손님들이다. 그들은 잠시 있다가 나간다. 혹은 들어오지 않는다. 처음부터 사장은 계산대에 앉아 있다. 얼굴이 창백하다. 이 시간에 보통 30명 정도 들어와야 하는 시간대인데 손님이 5명 뿐이다. 직원 중 1명이 다가온다. 사장, 뉴스에 또 새로운 기사 떴어요. 사장이 휴대폰을 켠다. 포털 사이트가 보인다. 혼밥 손님 모욕 관광지 식당 실태 조사 들어간다. 다음 기사. 여수 식당 사장 1인 손님 미안해 사과문 발표. 사장이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사과문. 내가 사과문을 냈어? 직원이 말한다. 네, 어디선가 올라왔대요. 하지만 댓글 보세요. 화면에 사과문이 보인다. 하지만 댓글 창에는 분노가 가득하다. 이 정도로 사과가 되냐? 위선적이다. 진심이 안 보인다. 신상 나온다고 떠는 게 뻔하다. 사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사과도 소용없었다. 왜냐하면 이미 여론은 한 방향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되돌릴 수 없다. 사장은 이제 자신의 상황을 주도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할 뿐이었다. 밤 8시 황제개장 문을 닫는다. 셔터를 내린다. 사장은 혼자 남겨진 식당 안에 선다. 어제는 100명이 넘는 손님들로 북적였던 이 자리. 오늘은 10명도 채 오지 않았다. 사장이 중얼거린다. 전라도 사투리가 나온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여? 왜 나만 이러는 거여? 남들도 다 하는 건데. 하지만 그 말은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않는다. 골목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고 바다 너머로는 별만 떠 있다. 스마트폰 알림음이 또 울린다. 황제개장 폐업 청원 12만 명 돌파. 12시간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겨우 하루가 지났을 뿐이다. 내일, 모레는 어떻게 될까? 사장도 박영우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오직 여론의 파도만 계속 밀려온다. 이 사건이 단순한 식당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화면이 여수 골목이다. 이틀이 지났다. 황제개장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모여 있다. 방송국 카메라, 신문사 기자, 유튜버들 모두 같은 것을 노리고 있다. 황제개장 사장님 계신가요? 할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은 식당 셔터를 올리지 않는다. 위로부터의 지시가 있었다. 언론 대응하지 말 것, 변호사 선임할 것, 영상 업로드 후 이틀. 이제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방송국들은 경쟁하듯 취재를 시작했고 신문사들은 각종 분석 기사를 쏟아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박영우를 찾기 시작했다. 여관 골목. 아침 8시. 기자들이 여관 앞에 모여 있다. 박영우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여관 주인이 문을 두드린다. 어르신 기자들이. 박영우가 대답한다. 뵙기 싫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기자들은 하루 종일 여관을 맴돈다. 아침, 점심, 저녁. 박영우는 방을 떠날 수 없다. 박영우는 이 관심이 힘들었다. 그는 단지 아내의 추억을 찾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그는 피해자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알려졌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는 점점 느껴가고 있었다. 서울의 한 사무실. 오후 2시. 박영우의 아들 박준호가 휴대폰을 든다. 딸이 전화를 했다. 오빠, 아버지 뉴스 봤어? 박준호가 대답한다. 뭐? 뉴스? 뭐가? 유튜브에 떴어. 아버지가. 박준호는 즉시 검색을 한다. 혼밥 노인 모욕. 영상이 뜬다. 그 안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있다. 사장이 소리치는 목소리도 들린다. 박준호의 얼굴이 굳어간다. 영상을 보는데 이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분은 박준호에게 오래 느껴진다. 박준호가 여동생에게 말한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서? 여수 여관이라고. 근데 기자들이. 박준호가 끊는다. 즉시 아버지 휴대폰에 전화를 건다. 신호음. 신호음. 아무도 받지 않는다. 박준호가 중얼거린다. 아버지가 혼자 거기서. 박준호는 이제야 깨달았다. 아버지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은 여기 있었다는 것을.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밤 9시. TV 스튜디오. 뉴스가 나간다. 앵커가 말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식당 에티켓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사회가 혼자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통계가 떠오른다. 1인 가구 급증, 혼밥 문화 확산, 관광지, 서비스 실태 조사 필요. 이제 이것은 더 이상 황제개장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 자화상 속에서 모두가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다. 여관방. 밤 11시. 박영우의 휴대폰이 울린다. 아들이다. 박영우가 받는다. 여보세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들린다. 떨려 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지금 뉴스 난 거 봤어요. 박영우가 말한다. 아, 준호. 미안해. 너한테 패를. 패요. 아버지, 그게 패가 아니라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들어있다. 일단 서울로 올라오세요. 거기서 뭘 하실 거예요? 박영우가 대답한다. 아니, 준호. 나 여기서. 박준호가 끊는다. 아버지 내일 내가 내려갈게. 이거 그냥 놔둘 수 없어. 전화가 끊긴다. 박영우는 아들의 분노에 놀랐다. 준호는 항상 조용한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있을까? 박영우는 실감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일인지. 황제개장. 다음 날 오전 10시. 사장이 방송국과 인터뷰를 한다. 화장이 진해졌다. 눈 주변이 부었다. 사장이 말한다. 저는 그 할아버지한테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황 설명을 한 것뿐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인터뷰어가 묻는다. 하지만 당신의 과거 리뷰를 보면 혼밥 손님들에 대한 부정적 대응이 여러 번. 사장이 끊는다. 그건 왜곡된 것입니다. 거짓 해명이었다. 누가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사장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이미 결정된 여론 속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다. 여수요? 오후 1시. 박준호가 내린다. 택시에 탄다. 목적지는 여관. 택시 운전사가 말한다. 아, 그 사건 때문에 오셨어? 요즘 여수가 아주 떠들썩해요. 박준호가 대답하지 않는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한다. 마음이 계속 불안하다. 박준호는 서울에서 여수로 내려오는 동안 영상을 또 봤다.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2분짜리 영상. 그리고 댓글들. 저 사장 얼굴 공개해야 한다, 처벌해야 한다 같은 말들. 박준호는 그 말들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여관방. 오후 3시. 박준호가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는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가 더 굽어 있고 눈빛이 흐려 있었다. 박준호가 아버지를 안는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박영우가 고개를 젓는다. 아이고, 뭐 하는 짓이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지. 박준호가 말한다. 아버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 사장한테 법적으로. 박영우가 말한다. 아니다, 준호. 이미 여론이. 박준호가 끊는다. 아버지, 저 사장이 정당할 것 같아요. 침묵이 흐른다. 박준호가 말을 이어간다.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혼자 밥을 먹는 게 뭐가 잘못인데요. 그리고 저 사장은 여러 번 그래왔다고 하지 않아요. 박영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박준호가 말한다. 저도 여기 며칠 있겠습니다. 아버지 일을 제대로 정리해야겠어요. 아들의 분노는 아버지의 침묵을 깨웠다. 박영우는 이제 알았다.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서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미 그 책임의 중심에 있었다. 사건은 이제 두 갈래로 나뉜다. 한쪽은 여론이라는 거대한 물결로 사장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다른 한쪽은 박영우와 아들 박준호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가 누구를 이길 것인가? 사건이 뒤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두가 예측하지 못한 그 순간 말입니다. 여수 여관. 아침 7시. 박준호와 박영우가 테이블에 앉아 있다. 종이에 적힌 것들을 본다. 이름들, 연락처들, 메모들. 박준호가 말한다. 아버지 시청에 아는 사람이 없으세요? 박영우가 생각한다. 글쎄, 예전에 지은 아파트 시공할 때 검사 나왔던 공무원이 있는데 수원이었나? 박준호가 휴대폰을 켠다. SNS를 검색한다. 여수시청 공무원들을 찾는다. 최종 확인 후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이전에 아파트 검사하셨던. 통화가 이어진다. 오전 9시. 여수시청. 공무원 이름은 정기훈. 건축 관련 공무원이다. 휴대폰이 울렸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예전 시공사 담당자가 10년 만에 전화를 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화 내용은 예상 밖이었다. 정기훈이 박준호의 말을 듣고 있다. 그럼 혼밥 사건 때문에 연락하신 건가요? 박준호가 대답한다. 네, 맞습니다. 저 사장이 정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기훈이 말한다.
법적으로요? 일단 뵙고 얘기합시다. 점심 먹고 와요. 정오. 여수 한 카페. 박준호, 박영우, 정기훈이 앉아 있다. 정기훈은 노인을 본다. TV에서 본 그 할아버지가 맞다. 정기훈이 말한다. 영상 봤습니다. 정말 심했네요. 그런데 정기훈이 휴대폰을 켠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황제개장의 건축 허가 기록이다.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진 건지 아세요? 박준호가 고개를 젓는다. 정기훈이 말을 이어간다. 이 건물은 1985년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정기훈이 화면을 확대한다. 여기 봐요. 소유자 박영우. 침묵이 흐른다. 박영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뭐라고요? 정기훈이 다시 확인한다. 서류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여준다. 건축 당시 소유자가 박영우입니다. 근데 이후 소유권이 정기훈이 또 다른 서류를 본다. 소유권이 1995년에 다른 사람으로 이전되었네요. 하지만 최근에 법적 분쟁이 있었는지 이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기훈이 박영우를 바라본다. 혹시 이 건물에 대해 아신 게 있나요? 박영우가 말한다. 목소리가 떨린다. 내가 지었던 건물인데 나중에 누군가한테 팔았지.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모르겠고. 박준호가 끼어든다. 아버지, 그럼 소유권 증서가 있으세요? 박영우가 대답한다. 있고 말고 집에 다 있지. 그게 뭐 하는 건데? 정기훈이 말한다. 혹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건 아닐까요? 법적으로 명예 도용 같은 케이스가 있거든요. 일단 변호사분 만나봐야겠는데. 정기훈이 휴대폰을 켠다. 전화를 건다. 오후 2시 30분.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이름은 이영준. 건축법 전문가다. 정기훈이 소개해준 변호사다. 이영준이 박영우에게 물어본다. 건물 소유자가 정말 당신이었나요? 박영우가 대답한다. 네, 제가 지었습니다. 1985년에. 이영준이 대답한다. 그럼 소유권 이전 서류를 보여주세요. 팔았다면 계약서나 등기부 등본이 있을 거니까요. 박영우가 서울로 가서 집에서 서류를 꺼낸다. 오래된 파일 속에 있다. 노란색으로 변한 서류들. 1985년 건축 허가, 1987년 준공증, 그리고 빈 소유권 증서. 이영준이 본다. 얼굴이 굳어진다. 이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네요. 박영우가 말한다. 그게 뭔데요? 이영준이 설명한다. 당신이 건물을 팔기로 했지만 공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아직도 당신이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박준호가 물어본다. 그럼 아버지가 그 건물 건물주예요. 이영준이 말한다. 네, 그렇습니다. 오후 5시 여수로 내려가는 기차 안. 박준호와 박영우가 앉아 있다. 박영우의 손가락이 떨린다. 박준호가 말한다. 아버지, 지금 상황이 뭔지 아세요? 저 사장이 불법으로 장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영우가 대답한다. 그건. 박준호가 이어간다. 법적으로 아버지가 건물주니까 저 사장은 세입자죠. 그리고 세입자가 한모요. 이건 단순히 여론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가 됩니다. 역전이 시작되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박영우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법적으로 건물주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건물에서 벌어진 모욕은 이제 단순한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주와 세입자의 계약 위반이 되었다.
밤 11시 황제개장. 사장이 휴대폰을 본다. 뉴스가 떴다. 혼밥 사건의 피해자 박영우, 식당 건물의 건물주로 밝혀져.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댓글들이 떠오른다. 건물주가 손님이었단 말이야. 진짜? 그럼 저 사장 세입자였어. 오, 이거 완벽한 역전 사건이네. 사장의 손이 떨린다. 다음 날 아침 6시 박준호와 박영우 그리고 변호사 이영준, 공무원 정기훈이 황제개장 앞에 선다. 황제개장 사장님 계세요? 사장이 나온다. 얼굴이 창백하다. 이미 뉴스를 봤다. 이영준이 말한다. 당신은 이 건물의 불법 점유자입니다.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당신의 모욕적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장이 말한다. 잠깐만요. 나는 건물주한테 임차료를. 박영우가 말한다. 처음으로 직접 말한다. 당신이 누구한테 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받은 게 없습니다. 정기훈이 말한다. 이 건물의 권리자는 박영우입니다. 즉시 영업 중단하시고 법적 조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의 얼굴이 잿빛이 됐다. 순식간에 모든 게 바뀌었다. 사장은 더 이상 식당 사업가가 아니라 불법 점유자가 되었다. 여수의 한 고급 레스토랑. 저녁 7시. 조명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다. 여기저기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럭셔리한 분위기다. 박영우가 노트를 들고 있다. 메뉴판이다. 코스 요리 메뉴다. 가격은 1인분에 35만 원. 여보, 봐. 이 정도 식당이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박영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옆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다. 아내가 웃고 있다. 오후 6시. 황제개장. 사장이 폐업 공고를 내린다. 본 건물은 새로운 운영 관리 하에 재오픈될 예정입니다. 건물주 박영우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사장의 휴대폰이 울린다. 변호사 이영준의 전화다. 당신의 건물주 박영우님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참석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사장이 어리둥절하게 대답한다. 뭐 하는 자리인데요? 변호사가 대답한다. 당신을 포함한 건물 세입자 전원을 초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8시. 고급 레스토랑. 사람들이 들어온다. 건물에 들어선 여러 세입자들이다. 옷을 잘 차려입었다. 불안해하는 표정이다. 가장 마지막에 사장이 들어온다. 얼굴이 창백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낀다. 박영우가 앉아 있다. 아내의 사진도 함께 놓여 있다. 박준호가 옆에 있다. 박영우가 말한다. 여러분을 오늘 초대한 이유는 이 건물의 새로운 운영 방향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박영우가 사장을 본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밤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웨이터가 나온다. 테이블 위에 음식이 올려진다. 럭셔리한 플레이팅, 스테이크, 해산물, 고급 부재료들. 1인분에 35만 원짜리 코스 요리의 시작이다. 사장도 테이블에 앉혀진다. 박영우 맞은편에 음식이 나온다. 첫 번째 요리. 사장이 먹는다. 입에 맞다. 아주 맛있는 음식이다. 시간이 흐른다. 20분, 25분. 박영우가 조용히 일어난다. 웨이터에게 신호한다. 모든 요리를 멈춘다. 메인 요리는 아직 나가지 않았다. 박영우가 사장을 본다. 자, 이제 나가세요.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뭐라고요?
박영우가 다시 말한다. 목소리는 낮지만 확실하다. 당신이 내게 한 짓입니다. 음식을 조금 먹다가 쫓겨나가세요. 메인 요리는 못 드실 겁니다. 사장이 이해한다. 그제야 깨닫는다. 옆 테이블에 다른 세입자들이 보고 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인지 모두가 안다. 사장이 천천히 일어난다. 손이 떨린다.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이 사장을 본다. 그 시선 속에서 사장은 자신이 느꼈던 모욕을 오롯이 받는다. 사장이 문을 나간다. 뒷모습이 작아진다. 박영우는 계속 사장을 본다. 밤 9시 30분. 같은 레스토랑. 사장이 나간 후 박영우가 다시 앉는다. 모든 세입자들이 박영우를 본다. 박영우가 말한다. 그분에게 방금 한 일은 복수가 아닙니다. 교훈입니다. 내가 받은 모욕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박준호가 아버지의 옆에서 계속을 말한다. 이 건물의 새로운 운영 방침입니다. 첫째, 모든 세입자는 고객에게 존중과 예의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혼자 온 손님들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둘째, 이를 어기는 세입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셋째, 이 건물의 모든 점포는 혼밥 손님 환영이라는 안내판을 붙일 것입니다. 다른 세입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사흘 뒤 황제개장. 문이 다시 열린다. 하지만 이제 사장이 아니라 새로운 운영진이 들어서 있다. 간판이 바뀐다. 기존의 황제개장은 그대로지만 아래에 새로운 문구가 붙었다. 혼밥 손님 환영. 가게 안도 조용히 달라졌다. 한 손님이 들어온다. 혼자 온 노인이다. 직원이 다가온다. 웃음이 있다. 어서 오세요. 편히 앉으세요. 우리는 혼자 오신 손님을 환영합니다. 노인의 눈가가 젖는다. 밤 10시. 박영우의 집. 서울. 박영우가 아내의 사진 앞에 앉는다. 두 손을 모은다. 여보,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게장이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박영우가 미소 짓는다. 그건 음식 맛이 아니라 당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의 웃음을 보면서. 박영우가 계속한다. 지금 그 게장집은 달라졌어. 혼자 와도 환영받는 식당이 되었어.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든 건 당신이 나한테 남겨준 이 일이었어. 박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당신을 잃은 슬픔이 아무도 다시 슬픔을 겪지 않도록 만들었어. 그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아내의 사진이 햇빛에 반사된다. 6달 뒤 여수의 골목. 박영우가 여수에 왔다. 여름이다. 갈매기들이 날고 있다. 그가 황제개장 앞에 선다. 문을 민다. 안에는 손님들이 많다.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혼자 온 사람도, 단체로 온 사람도 모두 있다. 직원이 다가온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박영우가 말한다. 저 혼자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밝다. 혼자 오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맛있는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박영우는 창가 자리에 앉는다. 예전과 같은 자리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 음식이 나온다. 간장게장. 똑같은 맛이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것은 모욕의 자리가 아니라 치유의 자리가 되었다. 박영우가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다. 여보, 드디어 제가 그 맛을 다시 느꼈어요. 그의 미소 위로 눈물이 흐른다. 밖에 바다에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다. 갈매기들이 울음을 낸다. 이 사건 이후 황제개장은 혼밥 친화적 식당으로 소개되어 전국 아니 전 세계의 혼자 온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박영우는 이 사건을 계기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여수 씨와 함께 관광지 서비스 개선 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혼밥 손님들이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그것이 박영우가 아내에게 남길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